하나, 둘, 셋. 지리산을 그대로. 한 번 더. 지리산을 그대로. 우리나라 국토의 4%밖에 안 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 특히 가장 중요한 자연보전지구까지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현실에 이것이 멈추지 않을까, 멈춰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시간입니다. 국립공원은 보호지역입니다. 인간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은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가 빌려 쓰는 땅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 지리산인이 주최하고 지리산 사람들이 원하는 속속들이 잡담의 진행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동필 교수입니다. 오늘 속속들이 잡담의 주제는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2012년 환경부는 구례, 남원, 산청, 함양 등 4개 지자체가 추진한 지리산 케이블카를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리산이 케이블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지리산권 4개 지자체는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환경도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인지 또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속속들이 잡담회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속속들이 말씀하실 활동가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반달곰 친구들 신강 이사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이십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산청주민 대책위 사무국장님이 이혜성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예, 지리산 사람들 운영위원이신 정청환 운영위원이십니다. 예, 지금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1호 국립공원이며 백두대간 핵심구역입니다. 당연히 보호지역으로서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리산에도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가능한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 방침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로 인해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고 있는데 가장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국립공원이 보호돼야 되는가를 이제 면적만 놓고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6.8%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면적은 또 해상 우리 바다를 포함한 면적이고 실제 육상에 지정된 면적은 5%도 채 되지 않는 현재 지정 면적을 가지고 있고 5%라도 보존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 안을 또 들여다보면 인위적 간섭이 없는 뭐 어떤 공원 자연보전지구나 특별보호지역 같은 면적은 채 1%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에서 단 1%도 되지 않는 국립공원 안에 국립공원에 또 케이블카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시는데 이 부분은 또 역사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애초에 이 국립공원은 현재는 자연공원법이라는 법 체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공원법에서 파생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유원지, 놀이시설들을 기반하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이 가지고 있던 시설을 고스란히 자연공원법으로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설들이 과거의 시설들이 현재 자연공원법에도 설치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저희가 기억해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었는데 됐느냐?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국립공원 안에서 삭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2km로 딱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악산 예를 들면 오색에서 대천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색에서 대천까지가 약 4.7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부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부로 갈 수 있는 어떤 삭도 길이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중간까지 가는 건 케이블카는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삭도의 길이 제한을 2km에서 5km로 확대를 해주는 것이 바로 2010년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설치 범위를 이제 5km로 확장시켜 주면서 전국의 국립공원 어디서도 케이블카가 설치 가능한 근거를 환경부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원래는 2015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용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설악산을 운영해 보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본 뒤에 그 뒤에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과연 이용 가능한 시설인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근거로 설악산을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는 공사 사업 한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정부가 내세웠던 방침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가 바로 정치에서 시작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도 정치적인 어떤 선거나 이런 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유린하는 행태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런 부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정치적 분위기로 선거 때마다 공약화되면서 정부가 이런 정치의 행태들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 지리산 같은 경우도 잘 들여다보시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취득할 것만 딱 얻고자 하는 지금 모양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짧게 이 부분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원도를 방문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하고 싶은 지역에 케이블카를 더 허용해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언을 근거로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 지역에서 6개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신청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올 연말에 허용해 가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맥락을 두고 양양군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 말고 6개를 더 만들어주면 우리가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봐야지 왜 딴 데까지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허용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양양 오색 케이블카는 자기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 양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양군의 입장들을 굉장히 또 이제 등한시하면서 나머지 6개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또 활용 그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케이블카 사업이 설치 가능한 어떤 배경이 됐던 문제도 정치에서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바뀐 부분들도 정치로 인해서 바뀌었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국립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들도 정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게 가장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1967년에 공원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될 때 도시공원에 들어가야 될 상당수의 시설이
자연공원에도 그대로 포함됨으로 해서 케이블카라는 운명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기존에 2km였던 거리를 5km로 확대하면서 법 제도가 바뀌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설악산과 같이 양양이라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 이런 지자체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2012년도 이후에 전국에 27개를 포함해서 41개의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 이런 운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스곰을 비롯해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 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신강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산은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 남단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보물창고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1,500여 종의 식물들이 자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희귀종이나 국가에서 멸종 위기로 지정해 놓은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서만 자라나고 있는 이름 앞에 지리가 붙어 있는 지리터풀 이런 같이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학명에 지리사네시스라고 붙어 있는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물들도 포유류도 한 15과에 한 40여 종, 조류도 한 150종, 그리고 곤충들은 한 25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리산에서 새로운 종들,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물들을 좀 발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육상의 국립공원 영역이 5% 채 미만이고,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국토의 1%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1% 미만의 지리산 국립공원이 다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곳에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서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실정이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가져야 된다. 항상 그게 케이블카든 산악열차이든 이렇게 개발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산이 너무 많다. 전국토의 60% 70%가 산이다. 그리고 그 산 중에 산지의 50% 이상이 보존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발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구를 설치해서 관광산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각 지역의 경제적 이득이 되어지고 소득이 되어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계속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케이블카에 관해서 이제 김동필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최근에 각 신문사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하면은 돈이 된다, 주민들 삶이 나아진다 이렇게 떠들면서 만들었던, 각지에서 만들었던 40여 곳의 케이블카들이 결국에는 현재 보니까 다 적자이거나 운행을 중단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 구례, 산청, 함양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이거를 지으면은 대박 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금만 들어갈 뿐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돌아오지 않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남원 산악 열차도 할 때 보면 시의원들이 융프라우에 가서 산악 열차 타고 오고, 아마 산청이나 이제 구례에 있는 시의원들도 때가 되면 또 해외에 유명한 관광단지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와서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해외에서도 케이블카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해외의 유명한 산악열차 케이블카들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다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후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와서 만들어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는 사실 없습니다. 과거에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우리들의 생각이 생태나 혹은 자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없었을 때, 그냥 좀 편하게 산을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100년 전에 그러한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보고 그걸 모티브로 따와서 지금 2020년대에 한국의 산에, 그것도 국립공원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호지역이라고 우리가 지정한 국립공원이라는 지역, 그리고 특히 멸종위기종을 비롯해서 많은 동식물이 자라가는 이곳에 이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2012년에 환경부가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추진했던 4개의 케이블카는 모두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정환 운영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구례군이 이제 2012년도 구례군이 2010년도 산동 온천지구를 해서 온천지구를 하부 정류장으로 해서 KBS 중개소 하단에 상부 정류장을 만드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산청구는 이제 함양과 저쪽 함양을 이제 산청 중산리 그쪽에서 함양 백무동을 관통하는 그 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그쪽이 아니구나. 네. 2012년도 구례군이 산동 온천지구 하부 정류장으로 하고 KBS 중개소를 하단을 상부 정류장으로 해가지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제출했습니다. 여기는 816번 지방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쪽을 통제하고 그쪽을 통제 돌탑터로 가는 탐방로를 폐쇄하는 거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는데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거의 부결 사유가 그 복원 실효성이 크지 않고 816번 도로를 폐쇄가 아닌 통제한다는 그 계획을 실효성이 크지 않고 그 지자체 간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걸 포함해서 이 지자체 간에 과열된 이런 것들을 단일화된 노선 한 개를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부결했습니다. 그냥 그 이후에 구례군은 21년도와 22년도에 각각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조선에 노고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또 이제 그 제출 안에는 이제 환경부는 노고단을 더 올라가게 한 사람을 늘릴 수 있고 상부 정류장에 반달가슴권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례군이 제출한 이 계획안을 부결했지만 구례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다시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이제 같이 2016년도에 그 중산리에서 백무동 그쪽을 장터목을 해서 백무동을 관통하는 그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발해봉으로 올라가는 노선으로 계획을 했지만 지금 현재 산악열차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검토 중에 있고 지금 23년도 12월에 남원시도 다시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지리산업만 하더라도 케이블카가 4개 이상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융포라우라든지 뭐 이런 장소도 사실은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에 57개 국립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케이블카가 있는 국립공원이 상당수 있지만 70년대 이후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앞선 지리산의 강풍, 그다음에 설악산의 강풍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국립공원에다가 많은 케이블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관련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분위기를 못 타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시작한 거라서 그 뒤로 계속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듣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는 우리 김동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이제 운영 중인 건 한 32개 정도 되고, 실제 더 추가 추진하는 것들이 뭐 10개, 20개, 그거는 이제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더 공약화되고 있어서 수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자연공원, 국립공원의 케이블카가 도대체 몇 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연공원은 이제 그 안에 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그리고 이제 군립공원 세 가지 유형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전체 범주를 놓고 보면 실제 현재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총 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중에 이제 한 개는 좀 우리가 넣어줄까 마줄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계룡산에 있는 sak도 케이블카는 화물용이라서 그거는 이제 수치상으로는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8개 정도가 자연공원 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립공원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몇 개나 보면 지금 정확히는 현재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뭐 한참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과대 홍보도 되고 있는 이제 사천의 이제 해상 케이블카인데, 여기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랑 2015년에 동일한 시점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국립공원을 통과했던 케이블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는 이제 국립공원을 지키는 모임을 이제 탄생시켰던 덕유산 무주리조트 케이블카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내장산에도 있습니다. 내장산 케이블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굉장히 유명한 권금성 케이블카라고 있죠. 신흥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수익이 1년에 현재 추정키로는 한 연 8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여기가 이제 롤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케이블카 사업하면 저기처럼 매년 100억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케이블카가 있고, 기존에는 이제 도립공원에 속해 있던 케이블카인데 803이 이번에 이제 작년에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국립공원에는 5개의 케이블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는 앞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명분이죠. 지리산에만 지금 4개의 케이블카를 또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에서 추가로 6개를 올 연말까지 신청서를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지 중에 현재 치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악산 국립공원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리산에 많은 분들이 연대를 와주셨던 이제 무등산 지역에도 케이블카가 굉장히 현재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승하려고 하는 이제 또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뭐 속리산이라든지 뭐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현재 한 10대 개 되는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실제 행정적으로 추진하거나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제 시행업체가 이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우려했던 대로 다음 달이면 이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 좀 앞에 이제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하나가 있었던 게, 현재 그 양양군민들이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리산에서도 많은 주민 감사 청구
그 행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0명을 그 청구인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양양군에서 케이블카를 주민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구인 150명의 모집은 서울로 기준을 놓고 보면 150만 명을 모집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부담인 동네인 거거든요. 40년 동안 지역 양양군이 원했던 사업을 반대 입장을 주민으로서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기준으로 거의 이제 150명 가까이 충족해오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7월 8일 전까지는 이제 주민감사 청구를 이제 준비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고찰한 게 무엇이냐, 지자체나 경찰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까지. 실제 이게 청구인이 다 이제 충족이 될 것이냐, 몇 명 충족했냐 계속 질문들을 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양군은 굉장히 오랜 시간 논란이 되면서 현재 한 1,200억 가까운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중에 지금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없다 보니까 그 사실관계가 양양 군민들한테 약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이거 국가에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국비가 전혀 없네? 이런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이 주민감사 청구가 그 지자체에게는 국비 없이 우리가 예산을 공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을 생각지 않게 가져버리게 만든 형국이 지금 돼버린 그 지역사회 분위기가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양양군민들이 지금 집요하게 문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공사가 이제 진행되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거 못 막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행정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뭐 현장 행동들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김동필 교수님도 많이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환경성은 뒤로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악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800고지만 넘어가도 바람이 거의 뭐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지금 그 바람이 부는 지역이어서 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실제 이 사업 방식이 원래는 헬기를 한 2만 회 정도를 띄워서 공사 기자재를 옮기고 막 설치하고 이런 기법으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신청했다가 지금은 가설석도 설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가설삭도는 이 본 케이블카를 놓기 전에 옆에다가 임의의 삭도를 또 만들어가지고 기자재를 올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이동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공사 기법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들과 시공업체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공사비가 훨씬 더 증가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고, 삭도를 공사 과정에서 하나를 더 놓음으로써 생각지 않은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추가 어떤 협의 내용들이 또 만들어져 버렸고, 또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든지 절차들이 더 생겨버리면서 공사를 애초에 기획한 타임 스케줄대로는 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다시 예산 증액으로 가게 되고, 이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감사 청구나 지역사회 국비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어떤 논란거리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이런 형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설치된 5개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하고요.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에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이라든지 또 앞으로 투자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혜성 사무국장님, 떠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 사실은 금방 우리 정인철 사무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경제성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 지리산 우리 대책위에서 생각하는 케이블카의 경제성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케이블카 관련 기사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는 다 적자입니다. 이게 두세 곳 정도를 제외하고 적자고요. 이게 그 흑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 사례로 잘 이렇게 소개가 가는 그런 통영 케이블카도 작년에 적자로 돌아선 실정입니다. 이게 그 통영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 흑자 운영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먼저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케이블카 이전에도 관광 명소였고요. 그리고 이 통영 케이블카는 중간 지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용이한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도 여러 개 설치해야 되겠죠. 이게 중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를 10개 설치하겠다고 해요. 이게 친환경적 헬기 공법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국내에 조종사가 없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비용이 이제 대폭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177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죠. 그 경제성을 가지고 이제 이 케이블카를 만들면은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를 선전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지리산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케이블카는 이미 수차례 환경부에서 반려됐고요. 그 반려 사유가 환경성이 아닙니다. 환경성이 아니고 경제성 없음이 반려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BC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용 편익 비율인데요. 이게 1에 못 미치면은 그 환경성 없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떨고 있습니다. 1을 넘어가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는 다 그 1에 못 미치는 걸로 그 예측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케이블카를 산청군에서 새로 신청을 하면서 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이제 정보 공개 청구로 이제 받아보고 이거를 열람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1.6인가 1.03인가 1.0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BC 비율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다지 높지가 않네요, 그렇죠? 일보다 살짝 높은. 네, 예. 살짝 높아요. 1.04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비용이 이제 4%만 증가를 해도 경제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4%만 낮아져도 또 경제성이 없어요. 수요 예측을 할 때 또 관광객과 탑승객이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신청서 상에서요. 산청의 경우에 그 탑승객이 이제 처음에 55만 명에서 30년 뒤에 77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동 권역 탐방객도 산청에 케이블카를 타러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수요를 부풀려서 추정함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을 끌어올리게 된 거죠. 이번에 구례에서 신청한 그 신청서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 BC 비율을 억지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1 이상으로요. 그 5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숫자인가 하면은 이게 그 통영 케이블카가 작년에 55만 명이었어요, 이용객이. 네, 이게 그 2013년에 이용객이 13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55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산리 케이블카는 처음에 55만 명에서 30년 뒤에 77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그 인구 감소 추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 절반으로 통영처럼 줄어든다고 예측하는 게 맞아요.
또한 이 5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25인승 버스가 1일에 60대 그리고 10분에 1대꼴로 중산리에 들어와야 하는 숫자입니다. 3인 가족이 승용차로 이동한다고 계산하면 하루 500대 정도의 승용차가 케이블카 탑승을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탐방 목적이 아니고 단순 등반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로나 주차장, 케이블카 이런 거를 건설하는 수년 동안 이제 그 중산리가 굉장히 훼손이 되겠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관광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케이블카 자체 수익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지역 농산물도 사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도 케이블카 자체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케이블카 타고 지리산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대도시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될 가능성도 높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산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진주가 가깝습니까? 하동도 가깝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고 수익도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건설업계에만 이득이 된다고 봐야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제 신청서 검토하면서 시간 벌기만 해도 그 용역업체에는 이득이 돼요. 예, 맞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좀 그 귀담아 꼭 들어야 될 것이 환경부의 반려 이유가 환경성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문제라는 측면을 굉장히 부각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BC 분석과 관련해서는 개발 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겨우 넘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추정 인구만 하더라도 통영이 53만 정도인데 77만 정도 추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케이블카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지자체에 사기 케이블카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정환 운영위원님, 우리 환경부가 실질적으로 이런 지리산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어떤 기본 방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옆에 마이크 안 써도 본인 마이크 써도 되는데. 예.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많이 떨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이거 지나가기 전에 우선 기본 방침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우선 가이드라인 가 부분에 보면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에 공원 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나 부분에 보면은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과 전통 사찰 등 문화 자원은 최대한 보전. 그리고 라 부분을 보면은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의 연관을 피함. 그리고 마 부분 왕복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 복구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례구는 이걸 지키겠다고 좀 막 열심히 했긴 했어요. 열심히 했긴 했는데 군도 12호선을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이 12호선이 816번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폐쇄해버리면은 남원에서 이거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리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원과 전혀 협의도 안 하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낸 거예요. 그리고 성삼지 주차장을 폐쇄하고 복원하겠답니다. 성삼지 주차장에는 연간 100명이 찾아오는 주요 탐방로인데 이거를 성삼지를 폐쇄하고 여기서 문행기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를 폐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관련돼서 국립공원과도 전혀 협의를 보지 않았어요. 원래 여기 가이드라인에도
이 토지 소유주나 이쪽 관계자와 협의하라고 돼 있지만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22년도, 21년도에도 이 계획 통제나 이런 폐쇄 관련된 계획 관련돼서 구체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부결했었는데 이번에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전혀 없이 무조건 폐쇄, 복원 이거 하겠어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도 아니고 새로운 대안도 아닌 그냥 동어 반복적인 이런 계획으로 연간 1억이 넘고 3억이 넘는 이런 용역비를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헛돈 쓰는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산천군 같은 경우도 지금 23년도 6월에 중산리를 하보 정류장으로 하고 저쪽 제석봉 아래를 상부 정류장을 한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24년도 3월 달에 다시 1억 5천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3억짜리의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계속적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원래부터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가 어렵다고 봤는데 이게 왜 다시 불거졌냐. 이건 어찌 보면은 이번에 설악산 5세 케이블카가 윤석열 정권에 화가 나면서 얘네들이 우리도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전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남원권과 관련된 지방도로 폐기 문제라든지 성삼재 주차장 폐쇄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폐쇄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와 관련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없애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야 될 일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리산권에는 이 케이블카 말고도 다양한 이런 개발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강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지리산의 케이블카 말고 또 어떤 문제들이 가장 주요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네, 지리산 이야기하면서 참 즐거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난개발 사업 그리고 이 돈독이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려니까 조금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5개 지자체가 각자의 욕심대로 지금 지리산을 파먹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게 남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대표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혜성 사무국장님이 산청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용역을 하면서 비시 분석을 자꾸 거짓말로 높여 나가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남원 산악열차도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한국 KDI에서 비시 분석을 했을 때 비시 분석이 0.6, 0.7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남원시가 전북연구원에다가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제 착한 연구원들이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0.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가 약간 이제 열받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컨설팅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0.7에서 0.4로 갔다가 1.2로 이렇게 비시 분석이 연구하는 단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이게 고무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탑승 계획을 부풀리는 거예요. 미래에 올 탑승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탑승 계획을 20만 했다가 30만 했다가 50만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추정이니까 이 정도 온다. 이렇게 해서 비시 분석을 막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남원 산악열차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22년 말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 구간 1km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 1km 구간을 포함한 전체 한 13km의 산악열차 구간은 남원 육모정에서 고기 삼거리를
거쳐서 정령치까지 올라가는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통과된 1k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난개발은 우리 작년에 우리 구례를 발칵 뒤집어 엎은 이제 산동의 골프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가 한 50만 제곱미터인데 그중 20만 제곱미터 한 21헥타르를 마을 주민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이미 다 완전하게 벌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벌목이 끝난 이후에 시행업체와 구례군이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산동에 골프장을 지으니까 그리고 산동 골프장이 지어지면 구례군은 발전할 것이다라고 막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 2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에는 시공하기로 했던 건설사는 손을 떼고 물러갔다. 시행사는 투자자 1,300억을 구하지 못해가 이 사업은 없는 걸로 될 것 같아. 구례군도 이미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20만 제곱미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이 그냥 생명을 빼앗긴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례 산동 골프장의 현실이고 그리고 각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함양군과 하동군이 이건 MOU도 아니고 군수 2명이 만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언론에 터뜨린 게 바로 벽소령 도로입니다. 지금 함양 마천에서 하동 의신마을까지 이것은 예전에 군사용 작전도로로 쓰던 임도입니다. 비포장 임도이고 마천 벽소령 구간은 공원 관리를 위해서 아직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벽소령에서 의신까지는 자연화로 돌려서 임도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함양도 이 구간을 국립공원과 이야기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함양 군수와 하동 군수는 다시 모여가지고 이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고 그 중에 2km 구간은 터널을 뚫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소통하자 이런 황당한 안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하동 군수도 새로 바뀌었고 함양 군수는 모르겠지만 새로 바뀐 하동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지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가 들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리산 권역은 아니지만 지리산과 많이 겹쳐 있는 구례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정정한 운영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중산리 반대골에 양수발전소, 양수댐이 들어서기로 우선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그곳에 과연 댐이 들어서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곳에 양수댐의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그 크기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들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상부댐은 길이가 424m입니다. 상부댐은 산 중턱, 산 8부 능선쯤에다가 만드는데 산 꼭대기죠. 거기다가 길이 424m의 댐, 높이가 깜짝 놀랐는데 129m입니다. 제가 이거 잡담회 하기 전에 우리 정정한 위원한테 물어봤거든요. 129m 맞나 잘못된 거 아니냐니까 맞다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 높이 129m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부댐은 길이가 280m, 높이가 22m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댐 2개를 문척면에다 계족산에다가 짓겠다고 하고 있고 또 구례 군수는 여기에 더불어서 덧붙여서 우리가 사성암으로 알고 있는 오산 사성암까지 케이블카와 스카이바이크 이런 위락시설을 또 짓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셨는데 올해 이제 함양 같은 경우는 대봉산에 함양 사계포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인 개발 사업 한 1,200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대봉산 기슬에 자리하고 있는 대광마을 한 20가구도 안 되는 굉장히 작고 아담한 살기 좋은 그 마을 일원에다가 허브 단지, 그 다음에 귀농 기촌 단지, 캠핑촌, 거기다가 골프장까지 곁들여서 1,200억 원을 들인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또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또 개발 사업 계획들이 준비되거나 또 획책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1호 국립공원이면서 민족의 영산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지리산권 일대에 이런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지역 주민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에 사시는 우리 이혜성 사무국장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매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제 산청읍에서 피켓팅을 하고 수요일 이제 오후에 그 원지라고 산청의 읍 말고 중심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서 또 피켓팅을 해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이런 피켓과 또 다양한 문구들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진행 중에 있구나 아직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용을 담아서 유포를 하고 스티커도 제작해 가지고 유포를 했었어요. 네, 요것도 그 주민들이 이제 한번 받아보고는 조금 잊어버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피켓 들고 있으면 아직도 하고 있냐. 그리고 서명 운동도 했는데 서명을 자기가 했는데 이게 아직도 추진되고 있냐. 이런 그 의문을 표하는 주민도 저는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피켓팅도 하고 또 시장에서 그 여론조사도 나름 했었는데요. 이럴 때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그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십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 점을 모르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군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최대한 언론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갖고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 질의서를 4회 정도 제출을 해가지고 이 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이거를 모두 이제 산청군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돌려가지고 그 언론에 기사화되어 있거든요. 찾아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네, 사람들이 잘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력만큼 효과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리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라든지 때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 이런 환경부나 정부의 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촉구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촌 주민 대책위에서는 그 환경부에 제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서명을 받고 있어요. 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를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에 서명 운동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네, 서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 조속히 신청서를 반려해야지 우리도 예산 낭비를 멈출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신청서 변경 용역 요거는 환경부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청서를 고치라고. 근데 이런 고치는데도 그 비용이 들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빨리 이거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산 낭비를 멈출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솔직히 저는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제 환경부를 압박을 하려면은 사실 서명보다는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주민들도 이게 사실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케이블카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는 작업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도 아마 언론이나 대외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되어지고요. 세부적으로 서명운동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등에 많은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겠죠. 제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없애는 것이 중요한 과제들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정치적 환경이 여야 없이 국민의힘이 더 나쁘고 민주당이 더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우후죽순 케이블카를 군부를 떼고 있는 주체가 또 국회다 보니까 국회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법과 제도를 과연 정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주체가 바꿔야 될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자연공원법상 이 케이블카가 공원시설로 명시되어 있는데 더 이상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할 수 없게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공원 시설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를 그냥 삭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 간단한 문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법적인 약간 기술적인 법의 기술이 좀 필요하게 합니다만은 모법과 시행령의 어떤 여러 가지 연관성을 고려해 보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를 공원 시설에서 삭제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어떤 산악열차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국립공원과 전혀 연계되지 않는 이용시설들은 과감하게 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더 맞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회의 역할과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에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공원법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공론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론이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를 없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이걸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그 공론화 과정의 결과였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디서 막혔냐? 국회에서 막혔습니다. 왜 우리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치적 단골 메뉴를 그렇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그 문턱이 더 높은 것은 국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실 더 정치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대응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명확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분명한 압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짧게라도 뒤에 덧붙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블카를 법에서 제외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지 속속들이 잡담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대담을 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다한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순서대로 우리 신강기 사장님을 비롯해서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잡담회를 준비하면서 케이블카 공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눈에 띄어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폴란드라는 나라가 알프스 거대한 알프스에 또 맞닿아 있는 나라라고 하대요.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알프스 하면 스위스만 알고 있었는데 알프스가 굉장히 큰 산이구나 실감했고 여기 폴란드에 있는 알프스 산에 1932년도에 케이블카가 만들어졌답니다. 그죠? 아주 옛날에. 그러다가 폴란드 정부가 약간 이상했는지 2007년에 케이블카 시설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있는 연구진들이 이 케이블카 시설이 확충되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 알프스 산양들의 무리가 확충하기 전에는 한 무리의 개체수가 평균 5.3마리였던 것이 확충한 다음에는 평균 3.9마리로 줄었다고 합니다. 평균 1.5마리가 개체수에서 줄어든 거죠. 케이블카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확대되기 전에 케이블카와 케이블카 시설과 산양과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700m 떨어진 곳에서 서식을 했는데 케이블카 시설이 확대되니까 그것이 1km가 늘어난 1700m로 멀어졌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케이블카가 세워지면은 산에 사는 동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인데 설악산의 케이블카가 혹은 지리산의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우리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데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여기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유명한 킬로만자로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정부가 이 킬로만자로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겠다라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이 안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더라도 이 반대하고 있는 세력의 핵심이 누구냐니까 아프리카 여행사 협회와 탄자니아 여행사 협회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같으면은 관광사 여행사가 쌍수 들고 환영할 건데 이 나라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분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은 경관 자원이 훼손된다. 경관 자원이 훼손되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철새 도래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 이거는 거짓말 같아요. 경관이 훼손되어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훼손되어지는데 그걸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내고 보러 오겠습니까? 저는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고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나가노현에 1967년도에 만들어진 케이블카인데 이 케이블카 67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합의된 사항이 케이블카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과 무조건 협의하기로 되었답니다. 그 협의하게 되어지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케이블카 색깔에 페인트를 칠할 때도 합의를 해야 되고 케이블카에 안내판을 만들 때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속 환경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그런 표현은 있지만은 기존 등산로로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있지만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나가노현에서는 관광객들이 신발에 묻혀오는 외래 식물의 씨앗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을 깨끗이 털고 고산지대에는 케이블카에 내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시행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눈여겨보아야 될 외국 사례인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4년 5년 전에 하동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동의 지리산을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하동 알프스 계획이 발표되어졌습니다.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3종 세트가 들어오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막은 사건이 2020년 6월 21일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KM61 우리 반달곰 친구와 KM61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암컷 반달곰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무인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이곳은 반달곰들이 핵심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이다. 개발은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하동 알프스 계획이 완전 철폐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잡담회도 하고 우리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에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리산의 케이블카 계획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을 아주 불살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에말로 잡담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또 말하고 싶은 기조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상황실장을 한 9년 정도 하면서 고찰한 것은 물론 뭐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대응해야 될 그 상대 주체는 누구냐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국회를 타겟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부는 이미 어떤 대화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합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태와 행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한 손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고찰이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 저희가 의견 개진이나 또 그런 거기에 걸맞는 의견들은 충분히 가야 됩니다만은 저희의 어떤 집중된 에너지는 환경부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고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왜 국회가 문제냐? 국회가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지자체장을 찌르고 결국은 자기들한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죠. 최근에 용인 경전철 그 법원 판례 선고 사례 보셨습니까? 4조 원의 민자 사업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용인시가 쪽박 찼죠. 그 책임을 법원이 시장에게 있다라고 1심에서 선고를 해버려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280억대나 되는 돈을 당신이 물어야 된다 이런 법원 판례를 이번에 선고를 한 겁니다. 선고를 한 판례가 지금 나타난 거죠. 그렇듯이 이제는 뭔가를 책임지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산악열차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리산은 다른 곳과 좀 다른 면모가 좀 있어서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아예 군부를 못 떼게 불을 꺼트리는 분위기로 일단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너무 케이블카 문제를 당장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에 4개 정도 되는 케이블카가 지리산을 완전하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 우려 자체에 대한 정치적 기운을 반사적으로 국회에 토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지역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 저희가 설악산 케이블카 한번 보세요. 사냥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들의 가치적인 접근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사회에서는 정말 바늘 이쑤시개 하나도 안 들어갈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국비 지원이 없고 내 군비, 내 국비 그 도비를 가지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봉창 나가서 도는 데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생각 이상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최근에 양양군에서 주민들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행동들에 있어서는 단체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준 것이 또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번 설악산을 통해서 좀 뒤늦게 깨달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잡담의 제목이 그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재추진에서 문제는 가장 우선은 국회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리산의 목소리를 먼저 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일단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오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잡담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성 사무국장님. 난개발 문제는 저는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이제 예산이라는 게 사실 공동의 잉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만약에 케이블카에 예산을 쓰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그만큼 줄어들고 또 향후 적자 운영이 될 게 뻔한데 또 유지 관리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살리는데 더 중요한 일 그리고 모든 연령에 더 도움되는 일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당면한 지구적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 위기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고, 또 따라서 식량 위기, 생태 위기 이런 위기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닥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것 자체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초고속의 관광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저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을 하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압축된 환경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짝 관광객을 불러올 게 아니고 원시 자연을 복존해가지고 지속적인 생태 탐방지로 남기고 또 소멸 위기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생산, 교통, 복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인구 유입을 또 유도를 하고 밀집 지역에는 도시숲이라든가 공동체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가지고 숨통이 트이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지 이제 잠시라도 기후 위기도 늦추고 생태 위기도 늦추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환 운영위원님. 예. 네. 구례 같은 경우는 귀중한 보물 같은 게 지리산이 있고 하구가 막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섬진강이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보물 두 가지 갖고 있으면서 구례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는 골프장 없으니까 골프장 만들어야 돼. 우리 지역에는 산 위에 카페가 없으니까 산 위에다 카페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무조건 파헤치고 어떤 개발을 하고 이런 거로만 옛날 방식의 관광이나 이런 개발로 이익을 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생태 관광이 있고 자연에 있는 여러 생명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관광도 많은데 그리고 요새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의 관광을 말하고 있는 이 구례군의 이 입장들이 참 보고 있으면은 이러다가 망한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새만금 같은 경우도 군산 앞바다 세계 최대 갯벌인 그런 것도 막아가지고 완전 쓸모없는 땅 만들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공항 만들겠다
뭐 카지노 만들겠다 이런 뻘소리 하고 있는데 개뻘 놔두고 그냥 뻘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뻘소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파괴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바다 가면은 그냥 물만 있고 쓰레기만 떠다닌다. 강에 가면은 한강 같은 모습밖에 못 볼 것 같고 세정보도 막아가지고 지금 담수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에 가면은 한강, 강은 한강, 그리고 바다는 쓰레기만 떠다니는, 산은 그냥 뭐 다 파헤쳐져가지고 뭐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걸로밖에 못 느낄 것 같아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서 자연에는 뭐 여러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로면 1시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만큼 다들 갈수록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4%밖에 안 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 특히 가장 중요한 자연보전지구까지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현실에 이것이 멈추지 않을까, 멈춰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시간입니다. 국립공원은 보호지역입니다. 인간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은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가 빌려 쓰는 땅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속속들이 잡담에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들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한 번 더 지리산을